여러분, 혹시 골대에 공을 넣는 건 농구와 똑같지만 드리블 없이 던지고 받기만 가능한 스포츠 종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농구와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이 스포츠의 이름은 바로 넷볼이에요. 넷볼은 농구에서 만들어진 경기로 농구와 비슷하지만 규칙이 조금 달라요. 몸싸움 없이도 짜릿하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배려하며 즐길 수 있는 넷볼은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랍니다. 오늘은 이 넷볼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넷볼의 주요 특성을 알려드릴게요. 넷볼은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 종목이에요. 모든 선수가 각자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서로 맡은 역할을 잘 지켜야 하며 친구들과 협동해야 경기를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또 넷볼은 신체 접촉이 금지입니다. 서로 밀거나 막는 행동은 금물이고 공을 던질 때는 0.9m 거리를 유지해야 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넷볼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예요. 달리기, 던지기, 받기만 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넷볼을 하면 좋은 점을 알아볼까요? 넷볼을 하며 공을 빠르게 주고받고 자리를 이동하다 보면 체력도 좋아지고 순발력도 향상됩니다. 또 공이 어디로 올지,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쑥쑥 발달하겠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면서 팀워크가 형성되고 친구들과 사이도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넷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넷볼은 얼핏 보면 농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른 경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넷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넷볼과 많이 혼동되는 농구와 함께 비교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농구는 5명이 한 팀을 이뤄 10분씩 4피리어드를 경기를 운영하는 종목이에요. 넷볼은 7명이 한 팀이 되어 15분씩 4쿼터, 전후반 20분씩 경기를 운영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는 7분씩 4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농구는 드리블, 즉 공을 소유한 채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넷볼은 드리블이 불가능해 드리블, 즉 공을 소유한 채로 이동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던지고 받기만 가능해요. 또 농구는 골대에 백보드가 있는 반면 넷볼은 백보드 없이 림만 있고 농구는 슈팅 위치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가 모두 다르지만 넷볼은 득점 시 모두 1점이라는 점 또한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넷볼은 어디서, 어떤 장비로 즐길 수 있을까요? 넷볼 경기장은 사이드라인 30.5m, 골라인 15.25m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이드라인 30.5m를 같은 크기로 3등분하여 골라인과 평행하게 횡단선을 그려 센터 서드와 골서드를 구분합니다. 골라인의 중간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9m의 반원을 그려 골서클을 표시합니다. 센터 서드 가운데에 직경 0.9m의 원 센터 서클을 표시합니다. 골대는 골라인 중앙 지점에 높이 3.05m, 직경 380mm의 링을 설치합니다. 넷볼공의 둘레는 690에서 710mm이며 무게는 약 450g으로 재질은 가죽 혹은 고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유니폼의 경우 넷볼은 포지션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 넷볼 포지션 이니셜이 적힌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넷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 심판의 동전 토스로 각 팀의 대표가 센터 패스 또는 공격 방향을 결정합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리면 3초 안에 센터 서드에 들어온 자기 편 선수에게 패스하면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골이 들어가면 다시 센터 패스로 경기를 재개하며 이때 센터 패스는 어느 팀이 득점했는가와 상관없이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공격권을 갖습니다. 이번엔 넷볼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주요 경기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넷볼의 경기 시작과 종료입니다. 공격권을 가진 팀의 센터 포지션이 센터 서클에 한 발 또는 양발을 넣고 준비하고 있다가 심판의 휘슬과 함께 센터 서드 안에 같은 팀에게 패스를 하며 시작합니다. 7분 4쿼터 종료 시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합니다. 다음은 공격과 수비 방법입니다. 넷볼은 GS, GA, WA, C, WD, GD, GK 7개의 포지션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합니다. 포지션별로 자신의 구역 내에서 공격과 수비를 진행합니다. 슈팅은 GS와 GA만 할 수 있고 골서클 내에서만 슈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칙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하기 위해 상대의 몸에 닿거나
상대 선수의 공에 접촉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포지션에 따라 들어갈 수 없는 구역에 들어갔을 때는 오프사이드 반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을 소유한 선수의 축발을 기준으로 90cm보다 적게 떨어진 경우 옵스트럭션 반칙에 해당합니다. 공을 갖고 패스나 슛을 하지 않은 채 3초 이상 서 있을 경우 헬드볼 반칙이 됩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는 넷볼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전후로 우리 팀과 상대 팀에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 팀의 좋은 플레이에 박수치고 격려합니다. 경기 중 상대가 넘어진 경우에는 일으켜 세워주고 격렬한 플레이 중에도 항상 상대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경기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치지 않는 것인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즐겁게 넷볼을 즐기기 위한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활동 전 운동화 끈이 풀려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단단히 묶어주세요. 활동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지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슈팅할 때는 항상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공을 던지고 패스를 연습할 때는 주변 친구들과의 충돌에 항상 주의하세요. 그리고 공을 잡을 때는 손바닥면으로 공을 잡아 부상에 유의하고 활동이 끝나면 정리 운동으로 사용한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넷볼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우리가 앞으로 해볼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함께 살펴볼게요. 신나게 몸풀기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과 다양한 미션을 통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챌린지는 자신과의 승부에 도전하며 넷볼의 기본 기술을 재미있게 익히는 활동입니다. 짝팀 챌린지는 혼자가 아닌 짝이나 팀과 협력하며 도전을 이어가는 활동입니다. 팀워크와 스포츠맨십을 기를 수 있는 챌린지를 수행하며 함께 넷볼의 재미를 경험해보세요. 필수 기술 익히기는 넷볼의 필수 기술들을 익히며 실전 감각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경기 해보기는 해당 차시에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팀과 함께 실전 경기를 해보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챌린지 단계별 인증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 정도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포츠 클럽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활동을 도전해 나가게 될 텐데요.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여러분에게는 멋진 칭호가 주어집니다. 자, 과연 누가 이 도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넷볼의 진정한 마스터로 가는 인증 미션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넷볼의 기본 스텝과 패스하는 기술을 정확하게 수행했다면 여러분은 패스 마스터. 넷볼 기술을 실전 경기에 적용하여 경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식 경기를 통해 페어 플레이를 실천했다면 여러분은 팀워크 챔피언이라는 최고의 호칭이 부여됩니다. 실전 경기 상황에서 터치다운, 하이파이브, 플래그 풀링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여러분에게는 경기 마스터라는 최고의 호칭이 부여됩니다. 어때요? 한 단계씩 호칭을 부여받으며 진정한 넷볼 마스터로 성장하게 될 나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팀워크 챔피언이 되어보기로 해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 조금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우리 모두 한 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할 활동은 슈팅 친구 마음 열기입니다. 이 활동은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며 어색함을 풀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직은 서로 잘 알지 못해서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각자 A4 용지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주세요. 이름,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말 등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자기소개를 다 쓴 후에는 글씨가 보이지 않도록 종이를 접어 한 곳에 모아주세요. 이제 한 명씩 앞으로 나와 모여있는 종이 중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으며 그 친구를 대신해 소개해주세요. 이 친구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네요 하고 소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모든 친구가 한 번씩 참여해 서로를 소개하면 활동은 성공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고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른 친구의 소개를 들을 때는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활동은 한마음 릴레이 게임입니다. 이 활동은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협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넷볼의 기본적인 공 전달과 슈팅 동작을 경험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7에서 8명씩 팀을 구성한 뒤 각 팀은 일렬로 의자에 앉아 준비합니다. 팀원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정하면 진행자의 신호와 함께 게임이 시작됩니다. 신호가 울리면 맨 앞에 앉아있는 팀원이 공을 받아 뒷사람에게 차례대로 전달합니다. 공이 맨 뒤에 있는 사람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전달되면 간이 골대에 슈팅합니다. 슈팅에 성공하면 팀원들은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여 릴레이 게임을 이어나갑니다. 원래 제자리로 먼저 돌아온 팀이 승리! 이때 공 전달 방식은 머리 위, 옆, 다리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빠른 속도보다도 서로의 타이밍을 맞추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팀원들과 한마음으로 호흡을 맞추며 협동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함께 느껴보세요. 친구들에게 공을 전달할 때는 친구가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슈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비난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즐겁게 게임을 진행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넷볼이라는 종목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또 넷볼을 매너 있게 즐기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색하고 낯선 친구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친밀감을 형성하고 넷볼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활동, 슈팅, 친구 마음 열기, 한마음 릴레이 게임 등 교실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농구와 비슷하지만 규칙이 전혀 다른 넷볼의 세계에 첫 발을 함께 내디뎌 보았어요. 그리고 넷볼이 서로 배려하며 즐길 수 있는 팀 스포츠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내가 잘해야 팀이 잘 된다는 협동의 중요성도 느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넷볼의 기본 기술부터 하나씩 수행하며 진정한 넷볼 마스터가 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할 거예요. 함께 패스하고 슈팅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넷볼 마스터에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재능은 경기를 이기게 하지만 팀워크와 지능은 챔피언을 만든다. 개인의 능력보다 함께 움직이는 이해와 판단이 더 큰 결과를 만든다는 점 잊지 않기로 해요. 그럼 안녕!